그런 3심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더니 대법관 안대희가 재판장이 된 겁니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벌써 신영철과 함께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사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 특히나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엄존하는 있는 사건인 민사소송 3심에 대한 재심을 맡게 된 것이고, 또 신영철과는 같이 엉터리 재판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재심을 맡게 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재심을 갖다 기피 신청을 했죠. 안대희 기피 신청을 했더니 재심의 대상인 3심 엉터리 판결을 한 신영철 대법관이 안대희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영철을 기피 신청했더니 안대희가 또 재판을 갖다가 또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안대희를 갖다가 기피 신청했더니 다시 대법관 안대희가 자기가 자신의 재판, 기피 신청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식으로 해서 재심 역시 캐세이가 완전 이기는 것으로,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던 거죠. 재심의 이유가 없다라고 엉터리 판결을 했기 때문에요. 결국 이 사항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가 그 위헌 법률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재심의 이유가 엉터리였던 게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잘못한 거, 민사소송법을 어기고 기피 신청인 사람들이 기피 신청 중에 재판을 갖다 끝냈다는 거, 그 다음에 비공개 재판을 갖다 하는 식의 국기문란 행위를 했는데도 뭐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도 적시하지 않고 증거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증거를 조작을 했는데 무슨 잘못된 점이 있겠습니까? 증거를 조작을 해서 판결문을 만들었으니. 근데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재심 재판장은 안대희가 원래 재판장이었는데 그토록 자기네들은 공정한 재판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돌연 안대희 재판관은 빠지더라고요. 재심 재판장에서. 김능한이라고 하는 대법관으로 이제 그 임의장이 됐는데, 이 김능한 대법관 역시 안대희가 형사소송에서 재판장으로 있을 때 같이 대법원 판사로 관여해서 없는 사건이라고 했고, 신영철의 3심을 갖다가 재판장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후면제부 준 사람이거든요. 결국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재심 재판장이 돼갖고 나서 2012년 7월 5일날 재심에 대해서 이유 없다는 거짓 증거로, 조작된 증거로 재심의 이유가 없으니까 신영철 3심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안대희라든가 김능한이라든가 하는 대법관들은 2012년 7월 10일에 퇴임을 하기로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임 닷새 전에 2012년 7월 5일에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 퇴임을 닷새를 남겨놓다 보니까 다급했던 거죠. 자신들의 불법한 재판을 갖다가 자신들 손으로 은폐를 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닷새 전, 퇴임 닷새 전에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7월 10일 날, 2012년 7월 10일 날 김능한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재판장 안대희를 대신해서 자신이 재판장으로 엉터리 재판한 것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사전 압력을 넣었던 거죠. 그 당시에 안대희 대법관은 자기가 재판장을 김능한 대법관한테 넘긴 것이 자기랑 똑같이 있는 사건은 없는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자기 자신과 퇴임을 하면서 그때 박근혜 캠프에서 정치 대신 특위위원장으로 아마 물밑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코 그 직위를 갖다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자신만 쏙 빠진 거죠. 그래서 재심 재판은 4명 구성의 재판부에서 갑자기 3명으로 줄어들면서 그 엉터리 이제 재판이 됐던 건데요. 그러면서 그 재심 재판의 문제점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제점을 갖다가 그 문제 삼지 않도록 한마디로 대법원의 판결을 갖다 봐줄 수 있도록 외압을 집어넣은 게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맹렬하게 비난했던 거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의 그 언론들의 대법원과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다툼이 심하고 아주 긴장이 극에 달했다라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에서 잘못된 모든 그 판결들을 문제 삼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법원과의 갈등을 봉합하는 희생양으로 이 캐세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을 은폐하는 쪽으로 그 가닥이 잡혔던 거죠. 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간단합니다. 다른 거는 공정위에 대한 거, 형사소송 대한 거는 19개월째 1년 이상 그렇게 심리를 하고 있는데 딱 2주 만에 제가 7월 17일 날 2012년 7월 17일 날 민사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헌법률 신청을 했는데 그로부터 2주 만인 7월 31일 날 헌법재판소는 아주 간단했어요.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판결한다, 우리도 그렇게 결정한다 하고 대법원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만 그렇고요. 또 재심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대희, 김능한 뭐 등등 또는 그런 대법관들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재판이 진행 중일 적에는 자신들이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는데도 관여해서 엉터리 재심 판결을 갖다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위헌법률 신청을 했는데 위헌법률 신청 재심 재판도 끝나고 위헌법률 신청 각하 결정도 끝나고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대법원은 대법관 안대희랑 대법관 김능한 등은 공정한 재판을 갖다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그런 이유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판결문을 갖다 저한테 보내왔네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죠.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재판한다, 엉터리 재판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한 그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그렇게 해서 각하 결정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빨갱이식 신형철의 3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불법한 3심 판결이 가능하도록 기능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헌재청 신청하였으나 재심 사건의 재판부는 이미 이 사건을 형사소송에서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고 공정위에 대한 1차 행정소송에서 신형철과 함께 또는 민사소송 3심 신형철 기피신청 재판 등에서 신형철과 캐세이 및 캐세이를 봐준 권력기관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여 주는 사기 판결을 하였던 대법관 안대희 및 김능한 등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들 대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심재판부의 재판장인 안대희와 김능한 등을 기피 신청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재심재판의 대상인 3심 판결을 한 대법관 신영철이 재심재판부의 재판장인 안대희, 김능한 등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의 재판장이 되는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터무니없는 임의배당이 이루어져서 원고는 다시 한번 신영철을 기피신청하였으나 신영철 기피신청은 다시 안대희, 김능한 등에게 임의배당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또 다시 안대희, 김능한 등을 기피신청하였으나 놀랍게도 안대희, 김능한 등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을 당사자인 안대희, 김능한 등이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빨갱이식 임의배당이 거듭하여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5일자 재심재판의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캐세이 무죄, 위헌재청 신청 각하결정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와 같이 거듭해서 불법한 재판이 자행되었던 이유는 안대희, 김능한 등이 2012년 7월 10일자 퇴임 전에 신영철 및 자신들이 캐세이 및 권력기관을 봐주고자 저지른 불법한 여러가지 판결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러한 관련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재판장 안대희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내정 관련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무렵 이 사건 재심재판이 퇴임 후에 말썽이 될 것을 우려하여 돌연 재판장직을 대법관 김능한에게 임의배당하면서 자신은 재판부에서 빠졌고요. 김능한은 재판장으로서 통상 4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이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한 판결에 앞장섰던 2명의 대법관과 함께 3인 재판부를 구성하여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2012년 7월 5일자로 위법 증거를 누락하고 조작하여 불법한 재심사건 기각 판결 및 위헌 재청 신청 각하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또한 재판장 김능한은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각하 결정한 이 사건 위헌 재청 신청 사건에 대한 원고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사전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12년 7월 10일자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를 극렬하게 비난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국면을 고의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안대희, 김능한 등의 목적은 적중하여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봉합할 희생양으로 2012년 7월 17일자 재헌절에 제출된 사건 번호 2012 헌바 269 원고의 위헌법률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하였으므로 우리도 각하 결정한다는 취지로 단 2주 만인 2012년 7월 30일자로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였던 거죠. 한편 대법원의 신영철 재판부 등은 이미 재심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 끝난 이후인 2012년 8월에야 신영철 및 안대희, 김능한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그들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즉시 항고를 기각하여 사후 면죄부를 주는 국기문란성 사기 판결을 거듭하여 자행하였던 겁니다.